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올해 전남 교육의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5월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대한 핵심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불거진 기상 전광판 사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포기했습니다. 전교조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새해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완공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강추위와 싸우며 여명이 트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상가를 청소하거나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또 수산업계 종사자들일 텐데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는 이들의 각오는 어떨까요? 장혜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고지 일대입니다. 버스 한 대가 시동을 걸며 불을 밝힙니다. 이른 새벽 가장 먼저 운행을 시작하는 시내버스입니다. 누구보다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는 피곤함도 있지만 첫 차를 운행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좀 몸 피곤하고 힘들긴 한데 승객들을 맞이해서 운행하면서 승객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루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차에 몸을 실는 시민들. 한결같이 가족의 행복과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아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아들 며느리 손자. 그냥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살아계시니까 좀 건강하시고 하는 일을 잘 되시기 때문에. 첫 차는 출근길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밤을 꼬박 세우는 야간 근로자들에게도 소중한 교통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둘이 이처럼 많이 타면 편하니까 가족도 건강하고 애들 결혼할 날이 지났는데 결혼 좀 빨리 하면 소원이죠. 흥얼거리는 듯한 경매사의 목소리와 함께 수협 입판장에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현란한 손동작과 함께 도매인들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홍어와 수산업 경기 회복입니다. 갑진년이 같은 배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고 안전 접어야 되고 또 뭐도 다 여러 사람들 복 많이 받고 아주 건강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건강하게. 피곤함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저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올해는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5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히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내년 하반기면 완공될 것으로 보이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개통된 호남 고속철도. 충북 오송과 광주 송정을 잇는 구간으로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1시간 반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 전남 지역에서도 2시간대면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된 겁니다. 호남 고속철도 사업의 1단계 목표가 호남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 개선이었다면 2단계는 호남권과 영남권을 잇는 철도망 완성입니다. 지난 2018년 확정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은 광주 송정부터 나주, 무안, 목포를 잇는 노선으로 총 길이 78.3km입니다. 현재 지하터널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30%입니다. 이번 사업은 보성 임성리 간 철도 사업을 비롯해 진주 광양 간 경전선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간이 개통되면 목포에서 광주를 거쳐 부산까지 달리던 열차가 기존 6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전체 사업비 2조 6천억여 원 가운데 올해 4,800억여 원을 확보한 상태로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조 6,921억 원 중에서 2조 2,872억 원이 확보되었고 잔여 예산인 4,049억 원은 2025년 확보하여 준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2단계 주요 노선에 무안국제공항이 포함된 이번 사업. 전남도는 철도 개통과 함께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면 호남권을 비롯해 충남권까지의 항공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방공항 중에서 유일하게 무안국제공항에 고속철도가 정차함으로 해서 이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2단계 구간이 차질 없이 완공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올해 전남 교육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5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준비 과정과 핵심 내용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전 세계 25개국 20만여 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024 전남교육의 역점 과제는 맞춤형 교육과 교육 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통합적 사고력과 질문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학생 주도적인 키움 수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정식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별 관심과 속도에 맞춘 AI 활용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른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세계 시민을 길러내도록 이중 언어를 포함한 다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전남. 전남교육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컬 교육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는 5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펼쳐지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공생애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대주제에 맞춰 지역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강연자로는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인 폴킴 교수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강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캐나다와 독일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국가들의 교육 정책 발표도 이어집니다.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는 바로 글로컬 미래교실. 초중고등학교 교실을 박람회장 안에 그대로 구현해서 미래 수업을 받는 실제 학생들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청소년들을 위한 K-팝 콘서트와 예술 동아리 페스티벌, 다문화 진로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5일간 국내외 석학부터 세계 각국 교육행정기관,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컬 미래교육 비전과 방안을 공동 모색합니다. 각 지역과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 공연과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25개국 20만여 명의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지역의 자원과 디지털 기술, 글로벌 교육 활동이 접목된 미래형 교육 모델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기상 전광판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4일 도의회가 관련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포기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됐고 교육청도 특별감사를 거부한 만큼 1,86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에서는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설치된 62억 원 규모의 전광판 가운데 54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한 업체가 맡았다는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목포시가 가칭 한국나전7기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시민공청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연사 박물관 일대에서 진행되며 목포 시민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자 4명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천에 소재한 현대여성아동병원과 순천하나병원이 보건복지부 전문병원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국 94개 의료기관이 지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이 순천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순천지역 시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순천시를 2개의 선거구로 나누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선거구 획정이 지지부진해 정상화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원들은 순천 선거구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장흥군 수협이 올해 어민들의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초매식을 열고 무산김 본격 위판에 들어갔습니다. 3일 열린 이번 초매식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해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흥 무산김과 낙지 등이 거래돼 총 위판액 1억 5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장흥군 수협은 어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수산물 홍모와 판로 개척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식회사 대창식품이 전남에서는 12번째로 나눔 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3일 박홍률 목포시장과 함께 대창식품의 나눔 명문기업 현판을 전달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3년 안팎으로 1억 원 기부를 약정한 기업을 나눔 명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최초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인 여수의 한 종합병원이 야간 진료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희망할 경우 평일 밤 11시, 주말과 공휴일 저녁 6시까지 해당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앞서 여수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0월 지역의 한 종합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야간 의료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권 발급 수요가 크게 늘면서 여수시가 이달부터 여권교부 야간 민원실을 확대 운영합니다. 여수시 여권교부 야간 민원실은 기존 화요일을 포함해 목요일에도 저녁 8시까지 여권 발급과 수령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여권 발급 신청 후 학업이나 업무 등으로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시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고흥 포두면 복림 고분군에서 국내 처음으로 방패형 분구가 발견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조사에서 상부가 원형, 하부가 방형으로 복합된 형태의 고분이 발견된 만큼 고흥 지역의 고분 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 학술 조사 계획을 수립해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높은 잔인 고배 2점과 의복에 쓰인 관고리 등도 출토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